이런 거 아무도 안 먹어요. 며느리가 제가 들고 온 반찬통을 하나씩 열어 쓰레기 봉투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정성 들여 만든 나물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짜기만 하고 맛도 없는데. 고사리 나물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어요. 뒤이어 시금치, 콩나물, 무생채. 하나씩 버려질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원이 말이 맞아. 아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이제 유기농만 먹잖아. 괜히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만 귀찮아요. 여보, 이거 좀 버리고 와요. 싸가지 없는 며느리의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고 제 손은 분노로 덜덜 떨렸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부엌에 불을 켰어요. 오늘은 아들네 가는 날입니다. 1년 만에 한 번이네요. 그것도 겨우 허락받은 방문이었어요. 냉장고에서 하나씩 재료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들을 만들 참이었어요. 고사리는 이미 삶아서 불려놨고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꼭 짰습니다. 우리 민수 이거 참 좋아했는데 혼잣말을 하며 고사리에 들기름 넣고 냄비에 볶았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멸치볶음, 오이지, 깻잎장아찌, 매실장아찌. 반찬통이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한 요리가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딱 40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이번엔 좋아하겠지? 순진한 기대를 품고 무거운 가방을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아들 얼굴 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울까지 버스로 5시간이 걸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반찬 냄새 난다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꼭 참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민수 어릴 적을 떠올렸어요. 엄마, 나 고사리나물 또 해줘. 그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셨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냥 민수 좋아하는 것들 좀. 어휴, 냄새. 그리고 30분 후 제가 4시간 동안 만들고 5시간 동안 들고 온 반찬들이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데는 겨우 5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이제 프리미엄 유기농 반찬 배달 받아요.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말했어요. 민수 씨도 엄마 반찬은 이제 짜다고 안 먹더라고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는 아들. 한 번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녁은 우리끼리 예약해놨어.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시우엠이 저런 나쁜 것. 처음으로 며느리를 증오를 담아 불러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주고 간 수면제와 물 한 잔만 덩그러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은 일찍 주무세요. 피곤하실 테니까. 그게 며느리가 내 생각해주면서 배려라고 한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11월 찬 비가 얼굴을 때리며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김장김치 봉지,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저는 벌써 3번째 같은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아들이 문자로 보내준 주소를 찾아왔는데 문패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집에 박민수라는 사람 삽니까?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민수요? 그런 사람 안 사는데. 아줌마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장김치를 싸고 시외버스로 5시간을 달려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치 봉지가 너무 무거워서 중간에 3번이나 내려놓고 쉬었어요.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김치 봉지를 들고 있던 손이 풀려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빨간 양념 국물이 새어나와 빗물과 섞였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민수가 준 주소로 왔는데. 오늘 오신다고요? 민수 씨한테 들은 적 없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민수가 김장김치 담가달라고. 아, 맞다. 민수 씨가 주소 잘못 보낸 것 같네요. 우리 이사했거든요. 2달 전에요. 2달 전. 아들은 2달 전에 이사하고도 엄마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저희 약속 있거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시우애미, 잠깐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김치 봉지를 안고 있는 늙은 여자,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초라한 엄마.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경찰 부를까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치 봉지는 이미 반쯤 터져 있었어요. 아들 집을 못 찾겠어요. 젊은 여자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라도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 깜빡했어. 다음 주에 우리가 갈게. 민수야.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라 끊을게. 김치는 다음에 담가줘. 또 전화가 끊겼어요. 터진 김치 봉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이 아들 낳겠다고 논에서 일하다가 진통이 와도 참았던 제가, 대학 보내겠다고 남편 죽고도 식당일, 파출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제가, 이게 뭔 일이야. 시외버스에 오르며 결심했어요. 다시는 먼저 찾아가지 않겠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보낸 문자 한 통에 또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시우 보고 싶으시죠? 다음 달에 시간 내볼게요. 손자 이름에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언제나 바보같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느리의 무시와 아들의 외면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어둔 김장김치를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시우애미, 너는 우리 민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도 나는 민수를 이 손으로 키웠다. 하지만 그 말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빗속에서 헛된 발걸음을 한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시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자 이름에 또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집을 닦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세제로 문질렀어요. 변기 안까지 손을 넣어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70살 늙은이가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쉬지 않고 청소를 했어요. 마트에서 샤인머스켓을 샀습니다. 한 송이에 3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제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마신다는 캡슐 커피도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 정도면 시우애미도 좋아하겠지. 토요일 정오, 차가 마당에 들어섰어요. 할매, 시우가 뛰어나왔습니다. 꼭 안았어요. 보드라운 머리카락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시우야, 과일 먹자. 할매가 맛있는 거 샀어. 시우는 과일 안 먹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요즘 유기농만 먹거든요. 마트 거는 농약이 걱정돼서요. 3만 원짜리 샤인머스켓이 식탁 위에 외롭게 빛났습니다. 그럼 이 커피라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어머님, 저 카페인 안 마셔요. 피부에 안 좋거든요. 며느리가 컵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유리컵을 꺼내 세제로 닦고 또 닦아서 줬어요. 며느리가 빛에 비춰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물때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씻어주시겠어요? 새벽부터 닦은 컵인데. 손이 떨렸어요. 시우야, 할매 집 더러워서 못 있겠다. 우리 나가자. 며느리가 시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나는 할매랑 놀고 싶어. 할매 집은 더러워서 감기 걸려. 그들은 키즈 카페에 간다며 떠났어요. 저녁 7시 돌아온 시우가 배고파요. 할매 했습니다. 저는 잡채를 만들어 놨어요. 민수가 어릴 때 생일마다 해달라던 그 잡채. 불고기도 동그랑땡도 미역국도. 시우는 잡채 안 먹어요. 며느리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나 할매 밥 먹고 싶어. 시우가 울상을 지었어요. 시우야, 할매 음식은 짜. 아토피 도진다고 했지? 시우한테 아토피가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 민수가 말했어요. 식탁 위 음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고 가지. 지원이가 내일 약속 있대. 차가 떠나갔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식어갔어요. 목구멍이 막혀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수요일 며느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시우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시우가 감기 걸렸어요. 열이 39도예요. 아무래도 어머님 댁 다녀온 게 안 좋았나 봐요. 제 탓이었습니다. 또 제 탓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집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애미가 깨끗한 게 좋다니까. 무릎이 아파도 손이 터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바보 같은 엄마.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굴욕은 이제부터였어요. 12월이 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민수 씨가 승진했어요. 과장됐어요. 아, 그래. 우리 민수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조촐하게 파티하려고요. 시우 생일도 같이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가족들만 모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오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정말 조촐하게 할 거라. 나중에 따로 뵙죠.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 말을 믿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시우 6살 생일이자 아들 승진 기념일이었어요.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사진이라도 보내주지 않을까?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 7시 시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전화는 연결됐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으로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님, 오늘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시우가 인사드린대요.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매. 시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우. 생일 축하한다. 응. 오늘 아빠 파티했어. 나도 케이크 먹었어. 그래,
할매도 가고 싶었는데. 엄마, 할머니한테 뭐라고 인사해?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매, 안녕. 시우가 손을 흔들고는 화면이 꺼졌습니다. 30초? 고작 30초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며느리 카톡에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눌렀어요. 사진첩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올려놓은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금빛 샹들리에 하얀 꽃장식, 긴 테이블. 승진 축하합니다. 박민수 과장님 현수막 앞에서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양옆에는 사돈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시우가 큰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불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호텔을 빌려서 30명 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화려하게 치러놓고 사진을 더 내렸어요. 영상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우야, 할머니한테 인사는? 누군가 물었어요. 할머니는요? 시우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우를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시골이 좋으시대. 여기는 사람 많아서 안 오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우애미, 네가 날 이리 무시했구나. 지난달 시우 생일 선물로 30만 원짜리 로봇 장난감을 보냈었어요. 국민연금 40만 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 승진 축하금으로 50만 원도 송금했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며느리 친정 식구는 30명도 넘게 부르면서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치르면서 손자의 친할머니인 나는 빼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가 왔어요. 케이크 조각이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쪽지 하나. 엄마, 시우 케이크야. 맛있게 드세요. 케이크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돌아온 전부였어요. 손자 생일 파티에서 구경도 못하고 아들 승진 자리에도 못 가고 택배로 케이크 조각 하나.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리 잘못했냐?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우애미, 네가 날 그리 무시했구나. 처음으로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증오를 넘어선 무언가. 죽이고 싶은 마음. 저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안 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하와이 가려고요. 2주 정도요. 그래, 좋겠다. 시우도 좋아하겠네. 네, 시우도 데려가요. 근데 집 비우면 도둑 들까봐 걱정이에요. 어머님이 와서 집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빈집을 지키러? 네. 어머님 혼자 시골에만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서울 구경도 하시고요. 심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공짜 관리인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1월 10일 저는 또다시 5시간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면 돼요.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며 말했어요. 잘 다녀와라. 시우 조심히 데려가고. 아, 어머님. 저희 오기 전에 화장실 청소 좀 부탁드려요. 곰팡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떨어졌으니까 담가주시면 좋겠어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든 상추 몇 장, 김치 조금. 반찬이 있다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타일을 솔로 문질렀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변기도 닫고 거울도 닫고 배수구도 뚫었어요. 마트에 가서 배추 10포기를 샀습니다. 택시비 2만 원을 주고 집으로 왔어요. 사흘 동안 허리가 끊어지도록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은 양념에 쓰라리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하와이 해변. 며느리가 비키니를 입고 시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누군가 또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 사돈이었습니다. 며느리 시우, 민수, 며느리 친정엄마. 4명이 야자수 아래서 찍은 가족 사진. 사돈이 시우를 안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랑 시우랑 하와이 완전 좋아요. 며느리가 쓴 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는 하와이에 데려가고 시어머니인 저는 빈집 지키라고 둔 것입니다. 시우애미, 이것이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치솟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어머님, 여기 날씨 완전 좋아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인사하신대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돌렸어요. 사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댁. 딸이 효도 여행 시켜줘서 너무 좋네요. 효도 여행. 며느리는 친정엄마를 하와이에 데려가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청소를 시키고 시우는 잘 놀고 있지? 목이 메었어요. 네. 시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며느리가 시우를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할매. 시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뒤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우. 외할머니랑 바다에서 놀았어. 완전 재밌어. 집은 아무 일 없죠? 김치는 담그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담갔다.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엄마 모시고 왔는데 집 걱정 없어서 너무 좋아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영상 통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사돈댁 인사시킨 건 뭐지? 시우애미, 이것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네가 날 이리 무시했구나. 시애미를 개 취급도 안 하는구나. 부엌으로 가서 제가 담근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사흘 동안 허리 휘어가며 담근 김치. 김치통을 닫으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온 것이에요. 영상 통화가 끊기지 않은 채로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돈과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엄마 정말 이번 여행 대박이지? 공짜 파출부한테 집 맡기고 오니 정말 너무 좋아. 청소도 시켰고 김치도 담그라고 했어. 사돈댁이 웃었습니다. 돈도 안 드니까 좋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희 시어머니 서운해하시지 않아? 서운하면 어때요? 어차피 시골 가시면 할 것도 없으시잖아. 우리 집 와서 청소라도 하시는 게 낫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공짜 가정부.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손자랑 하와이에서 놀게 하면서 시어머니는 집 지키는 게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시우애미, 너는 죽었다. 그날 밤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토지보상 관련 중요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및 보상 안내. 보상 대상 토지 5만 평. 예상 보상액 평당 20만 원. 총 보상액 100억 원. 40년 전 남편이 사둔 산이 신도시에 편입된 것이에요.
저는 100억의 주인이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시우애미, 공짜 가정부라고 했지. 며느리가 담그라고 한 김치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100억짜리 가정부야, 이년아. 동사무소 공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절대 비밀이었어요.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친정엄마는 하와이에서 시우랑 놀고 나는 여기서 청소질하고 이제 다 끝났다. 시우애미, 이제 나도 호락호락 너한테 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복수해 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등기우편을 들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정순례 할머니시죠?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5만 평이나 되시네요. 이 지역 최대 지주십니다. 평당 2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총 100억 원입니다. 2개월 안에 입금될 겁니다. 100억?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할머니, 이제 부자세요. 공무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여보, 나중에 값이 오를 거야 라며 빚을 내서 산 산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세금만 내느라 힘들었던 그 땅이 100억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 곧 시청에서 연락할 겁니다. 보상금 관련해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던 제가 100억의 주인이 되었어요. 동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들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며느리가 알게 됩니다. 며느리가 알면 모든 것이 끝나요. 제 복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짜 가정부라고 했지.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300억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빌딩 매입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강남 빌딩, 수익형 부동산, 배당주. 메모를 시작했어요. 시우애미, 이제 시작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무시한 시어머니가 300억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렸지. 날 공짜 가정부라고 했지. 날 사돈이 보는 앞에서 걔보다 더 무시했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부터 되갚아줄 거다. 시우애미, 각오해라.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통장 잔액에 100억이 찍혀 있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VIP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이 돈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디로 옮기시겠습니까? 비밀 계좌 같은 거. 다른 사람이 못 찾는 그런 거요. 아, 비과세 해외 계좌나 신탁 계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흘 후 돈은 안전하게 옮겨졌어요.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야.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아까 밥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엄마, 괜찮아? 기억이 안 나. 근데 너 누구냐? 엄마, 나 민수야. 민수? 우리 아들 민수? 아, 맞다. 민수.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다시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아까 전화했었나? 엄마, 방금 통화했잖아. 그래.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자꾸 깜빡해. 엄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무슨 병원? 사흘 동안 같은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토요일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시골집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너희가 누구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 민수야. 민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아들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상하신 것 같아요. 엄마, 밥은 드셨어? 아들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비워둔 것이에요. 엄마, 며칠 동안 밥을 안 드신 거야? 아까 먹었는데. 아니다. 어제? 잘 모르겠네.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에는 옷가지가 널려 있었어요. 일부러 어질러둔 것입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찬장을 열고 무엇을 찾는 것이 분명했어요. 어머님, 혹시 통장 어디 두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통장? 그게 뭐냐? 돈 넣어두는 거요. 은행 통장. 기억이 안 나네. 며느리 눈빛이 빛났어요. 여보, 어머님 치매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 땅 사주신 것도 있잖아요. 일주일 후 저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제정신이 아닌 저한테 땅 문서를 뺏으려고 했겠지요.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 옆 방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통장을 찾으러 간 것이에요. 다음 날 저녁 돌아온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통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잔액 30만 원. 그게 전부야?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통장 어디 두셨어요? 숨겨둔 거 있으시죠? 돈. 다 썼는데.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엄마 재산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돈도 없어. 저는 이불 속에서 웃었어요. 어디 한번 더 뒤져봐라. 100억 주인이 여기 누워있다. 이거 사. 아침 7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시우애미. 민수야. 일어나라.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정상이세요? 정상? 당연히 정상이지. 치매 연기였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희가 내 재산 찾느라 얼마나 뒤졌는지 다 봤다. 아들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민수야, 엄마가 이번에 땅 보상받았다. 땅 보상? 응. 20만 평? 100억?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100억이요? 그래. 이미 다 받았어. 너희가 찾으려고 시골집 뒤질 때 이미 안전한 데 옮겨놨지.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까지 연기였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빈집 지킬 때, 청소할 때, 김치 담글 때, 특히 공짜 가정부라고 했을 때 말이야.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보상 확인서, 통장 사본. 며느리가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대신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시우 유학 보내고 싶다며? 미국 보내려면 돈 많이 들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돈 벌어. 내 밑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골집에 와. 내가 시키는 일에 마음에 들면 한 번 올 때 100만 원 줄게. 100만 원이요? 그래. 일주일에 100만 원. 1년이면 5천만 원. 10년이면 5억.
시우 유학비 충분하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매주 가야 하나요? 싫으면 말고 너희 알아서 벌어. 첫 번째 토요일 새벽 4시 며느리와 민수가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늦었네. 4시 5분이야. 어머님, 길이 막혀서. 변명하지 마. 늦으면 돈 없어. 자, 여기 괭이 있어. 밭 1000평 갈아서 배추 심어라. 며느리가 괭이를 들었습니다. 명품 가방 들던 그 손으로. 어머님,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무거우면 힘 줘. 민수는 걸음 날라. 오전 10시. 며느리 손에서 피가 났어요. 어머님, 손톱이 부러졌어요. 쉬고 싶어? 그럼 오늘 돈 없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김치, 된장찌개, 밥. 며느리가 차린 찌개와 밥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통쾌의 꿀맛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일점수는 60점. 밥 갈기 엉망이고 투덜대고 늦게 왔어. 60점이면 돈 없어. 어머님, 약속하셨잖아요. 마음에 들면 준다고 했지.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억울해? 그럼 다음 주에 잘해. 100점 받으면 줄게. 두 번째 토요일. 며느리와 민수가 새벽 3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은 김장 담그기야. 김장이요? 몇 포기요? 50포기.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50포기요? 그건 너무. 못하겠으면 가.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김장이 끝났어요. 며느리 손은 양념에 쓰라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85점. 85점이요? 그럼 돈 주시는 거예요? 85점은 애매하네. 100점은 아니니까. 오늘은 50만 원만 줄게. 85점이니까. 며느리가 50만 원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다음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지원이 스트레스로 병원 다니고 있어. 이 자식아,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 아들 자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엄마 편 들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내 잘못도 있어. 오늘은 논에 물대기야. 민수가 논으로 갔어요. 구정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오늘은 90점. 아깝네. 10점만 더 받으면 됐는데. 엄마, 90점이면 90점은 100만 원이 아니야. 70만 원. 다음 토요일에도 며느리와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이렇게 매주 올지는 저도 몰랐답니다. 며느리가 변했어요.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1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추 대묻기, 거름 나르기, 빨래, 청소 전부 해. 며느리와 민수가 미친 듯이 일했어요. 쓰러질 것 같아도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그들의 일을 검사했어요. 오늘은 80만 원.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부축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이제 와서?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저를 공짜 가정부라고 부르던 그 며느리. 지금은 제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아직 일 끝나지 않았어. 저는 승리했어요. 완벽하게 제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골집에 왔어요. 어떤 주는 돈을 줬습니다. 오늘은 완벽해. 100만 원 받아. 며느리 얼굴에 희망이 비쳤어요. 어떤 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다음 주에.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었어요. 어떤 주는 보너스를 줬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했네. 200만 원 줄게. 며느리가 감격해서 땅에 엎드렸어요. 저는 돈으로 며느리를 완전히 길들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며느리, 돈만 밝히는 며느리라 오히려 길들이기 편했어요. 시우애미, 오늘은 뭐 할까?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어. 며느리와 민수가 긴장한 얼굴로 앉았어요. 내가 말이야, 재산을 정리했어. 100억? 전부 내가 쓸 거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살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럼 저희는요?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한 푼도 안 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왜 너희한테 줘야 돼? 날 공짜 가정부라고 불렀잖아.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울어도 소용없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나 내일부터 여행 가. 일단 친정 언니랑 크루즈 여행. 며느리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하는 동안 시골에 내가 살 집 지어질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돈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참, 너희 이제 안 와도 돼. 그동안 고생했어.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없어. 그냥 인연 끝내는 거야. 명절에도 오지 마. 제사도 지내지 마.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미 늦었어. 미안해 하지도 마라. 이 엄마는 자유롭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붙잡았어요. 어머님, 100억 다 쓰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조금? 한 푼도 안 남길 거야. 다 쓸 거야. 내 인생 처음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주일 후 크루즈 선상에서 언니와 경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술래야, 바다 진짜 예쁘다. 너 덕분에 늙어서 호강한다. 친정 언니가 웃었습니다. 니네 며느리 지금쯤 후회하겠다. 당연하지. 100억 날린 거니까. 호텔도 제일 좋은 데 묵고 음식도 제일 비싼 거 먹고 펑펑 쓰다가 좀 남으면 주던지 말던지. 그래, 그래야지. 갑판에 나가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좋지. 샴페인이란 걸 마셔봤어요. 비쌌습니다. 한 잔에 50만 원. 하지만 괜찮았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 다음 달에는 유럽 가자. 좋다. 가보자. 다리가 버텨주는 한 어디든 가보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바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다. 완전히 이겼어. 친정 언니가 박수쳤어요. 그래, 술래야. 내가 이겼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고 못된 것은 100억을 날린 기분일 겁니다. 저는 이제 진짜 자유였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3살 늦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었어요. 싸가지 없는 며느리와 무관심한 아들에게서 서름받던 정순례 할머니의 승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정할머니께 응원의 댓글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